안녕하세요. 영동 상천농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과나무 품종별 밑거름, 거름 주는 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품종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사과나무 같은 경우 조생종, 중생종, 부사 같은 경우는 뭐 11월 달에 수확도 하고 막 늦게까지도 하잖아요. 엠부 같은 경우가 제일 늦게 수확을 하고, 조생종, 중생종 그런 거에 따라서 다 거름 주는 양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부사가 주 품목이잖아요. 여기는 홍로밭이에요. 2년차 M9 작은묘 홍로밭이에요. 그래서 부사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사 같은 경우는 꽃눈이 잘 안 오는 품종이잖아요. 그래서 밑거름을 많이 한다든지 과하게 시비를 하면은 꽃눈이 안 오고 영양 생장만 나무만 크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거름 양을 적게 하고 꽃눈이 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고 열매 착과가 꽃이 피서 수정이 돼서 열매가 착과되는 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 추비로 대응을 해도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부사 같은 경우는 생육 기간이 워낙 길잖아요. 단기간에 조생종 같이 단기간에 이렇게 과일이 확 굵어지고 그러는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서 나무 생육 과정을 보면서 세력에 맞게 많이 달렸으면은 거름도 추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사 같은 경우 밑거름을 많이 했을 경우는 그게 꽃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착과량이 적을 수도 있고 냉해 피해를 봄에 입어가지고 착과량이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밑거름을 시비를 많이 하면 그거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밑거름이나 이런 거는 적게 수세를 약하게 약간 그렇게 가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착과량이 많다든지 그러면 추비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생육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 조생종 같은 경우는 거름 주는 양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부사하고 조생종 같은 경우 뭐 아리수가 아니고 아오리, 썸머킹 뭐 다양하게 신품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생종 같은 경우는 생육 기간이 짧다는 게예요. 엄청 짧잖아요. 수확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수확하는 생육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시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생종 같은 경우는 밑거름을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생종 같은 경우는 대개 아오리나 썸머킹이나 뭐 홍로는 중생종이지만 중생종까지는 꽃이 많이 피는 그런 품종이에요. 부사 같은 경우는 2년생 척지에서 꽃눈이 생기 가지고 거기에 열매를 달아야지 품질 좋은 사과가 되고 꽃눈이 많이 오지 않는 단점이 있는 대신에 조생종이나 중생종은 꽃이 넘어와서 우리 사과 재배하는 분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적화도 꽃이 많이 오니까 적화도 해야 되고 적과도 해야 되죠. 막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정례도 해야 되죠. 꽃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게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을 해서 밑거름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꽃이 많이 핀다는 거는 영양분 많이 필요한 거예요. 꽃을 하나 피우기 위해서 영양분이 많이 손실이 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장 양분이 적다든지 그러면은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생육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과일 크는 생육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밑거름이 적으면은 초기에 생육 상태가 아주 불량하게 돼 가지고 과가 크지도 않고 그러겠죠.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 가지고 밑거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유튜브 같은 데나 홍로 농사 잘 짓는 분들 보면은 이런 홍로 이 한 그루에다가 유박 같은 경우도 땅에 그냥 쫙 깔아버려요. 그리고 가축분 퇴비도 보면은 엄청 많이 깔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사과농사, 홍로농사, 조생종 그런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이에요. 보면은. 그래, 그 원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꽃눈이 워낙 많이 피고 열매가 많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초기에
영양분 손실이 워낙 많아요. 아무리 적화, 정내, 적과를 빨리 한다고 그래도 워낙 꽃눈이 많이 오고 꽃이 많이 피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 손실을 너무 손실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영양분이 많이 필요한 그런 품종이에요. 조생종, 중생종, 홍로, 아리수, 뭐 썸머킹, 아리수, 아우리, 이제 조생종, 중생종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홍로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그래서 유박이라든지 가축분 탭이라든지 질소 성분이 어느 정도 꽤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탭이를 이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밑 비료도 이제 해야 되겠죠. 질소, 인산, 가리, 뭐 마그네슘, 뭐 여러 칼슘, 뭐 여러 가지 다 들어있는 그런 이제 밑 비료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이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부사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 시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꽃눈이 많이 오고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초기에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밑거름을 많이 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처를 하는 거죠. 그 거름이 부족하면은 정내도 넣고 적과도 넣고 그랬을 경우 아주 과일이 적겠죠. 보통 조생종이나 중생종은 과일이 커야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과일을 크게 키우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제값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밑거름을 가감하게 좀 부사에 비해서는 가감하게 하라는 거예요. 밑거름을 그렇게 하셔야만이 품질 좋은 사과를 수확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 착가량도 이제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홍로 같은 경우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그런 품종이에요. 다 그렇죠. 뭐 홍로도 그렇고 아리수도 그렇고 아우리도 그렇고 썸머킹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품종 조생종 중생종들은 사람 손이 많이 가요. 그 적화, 적과, 정내 이런 걸 하면서 그래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조생종, 중생종은 좀 가감하게 퇴비를 하고 비료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이제 다 생각하는 건 다른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생육 특성을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양에 한 1m 근처에 이렇게 뺑 돌아가게 그냥 쫙 해야 돼요. 이런 홍로 같은 경우는 워낙 영양분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래야지 대가를 만들고 그래서 수확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수입도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많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부사에 대해서만 많이 올리기 때문에 부사는 항상 거름을 적게 해야 된다. 세력을 약하게 가져가야 된다. 유목대 얘기하는 거예요. 유목대. 그래야지 꽃눈이 빨리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홍로나 조생종이나 중생종은 거름을 가감하게 토양에 밑거름 그러니까 출발부터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사는 생육 중에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생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 홍로 같은 경우나 조생종이나 중생종은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대응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면 과일이 너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추비를 한다든지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색이 안 오잖아요. 색이 안 오면은 홍로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최악인 상태가 오는 거죠. 추석 전에 이제 출하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 추비를 지향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추비도 이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핵심은 밑거름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초기에 과일을 이제 굵게 만드는 거죠. 그 영양분도 저장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영양분이 부족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과 품종에 따라서 밑거름 퇴비도 오늘은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육기간이 짧아서 핵심은 생육기간이 짧고 꽃눈이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 손실이 많아서 밑거름을 초기에 가감하게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저는 이제 주장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생종, 중생종은
지금부터 그럼을 빨리 하면 할수록 좋아요. 조생종, 중생종은. 그래서 12월 달에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